예, 지난 시간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은 46페이지, 그래서 중단원 마무리를 가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운동 중단원 마무리고요. 개념 정리부터 갑니다. 첫 번째, 물체의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물리량, 위치 변화, 그래서 변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단위 시간 동안의 물체의 변위, 속도입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물체의 속도 변화량,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단위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거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렇죠.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죠. 그래서 1번은 가속도. 그래서 변위, 속도, 가속도는 모두 크기와 무엇이 존재하나요? 크기와,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 이거 뭐라고 얘기했죠? 바로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비교된다고 얘기하나? 그래서 방향이 없고 단순히 크기만 존재하는 물리량은 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스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운동의 표현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 갑니다. 뉴턴의 1법칙, 관성의 법칙이고요.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그래서 관성의 법칙. 정지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했던 물체는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렇죠. 두 번째, 뉴턴의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물체에 힘이 작용할 때 물체는 무엇의 방향으로 가속된다?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래서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F는 MA인데 질량은 일단 스칼라니까 그대로 놔두고 요게 바로 벡터죠. 그래서 방향이 있습니다. and 크기도 있죠. 물론 요게 방향 있는 벡터이기 때문에 요 힘의 경우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힘의 방향으로 가속되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체는 무엇의 방향으로? 힘의 방향으로 가속된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체에 작용한 알자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한다. 힘이 일정할 때. 그 다음에 봅시다. 물체의 운동 예측하기. V의 속도로 직선 운동하던 물체에 알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등속 직선 운동하겠죠. 시간에 따른 속도는 V로 일정하고 시간에 따른 변이는 Vt로 일정합니다. V0의 속도로 초기 속도가 있다는 얘기죠. 초기 속도로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알자 힘이 작용할 때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합니다. 그래서 가속도 일정할 땐 이런 그래프, VT 그래프, 이렇게 ST 그래프,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그래프 변환되는 것까지 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잠깐 해보면 AT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랬을 때 AT 그래프에서 면적이 뜻하는 건 뭐다? 면적은 속도 변화량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그럴 때 기울기는 뭐다?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면적은 뭐다? 바로 변위입니다. 그 다음에 ST 그래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테고요. 이때 기울기는 뭐를 뜻한다? 바로 속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뉴턴의 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물체 A가 물체 B를 힘을 가하면 물체 B도 물체 A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FB. A가 B에 작용한 힘은 B가 A에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 크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가 갑니다. 그래서 운동량이라고 하는 정의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량 P는 질량 M 곱하기 속도 V 나타냈고요.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그래서 힘이 작용한 시간의 곱. 그래서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같이 되는 물리량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은. 그래서 어떤 개의 외부에서 알짜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개를 이루는 물체의 전체 운동량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펜이 너무 안 나오네요. 바꿀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흔히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전후 같다,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항상 같다, 항상 일정하다. 그래서 이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번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고요. 봅시다. 그래서 P1 플러스 P2 충돌 전에 1이라는 물체, 각각 1이라는 물체, 2라는 물체로 갑시다. 그래서 1이라는 물체, 2라는 물체. 그러면 충돌 전 A1이라는 물체의 운동량과 B의 운동량의 합, 그리고 충돌 후 B의 1의 운동량과 2의 운동량의 합, 요건 어떻다? 항상 같다, 일정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equals 그려주면 되겠고요. 3번.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요거는 공식 한번 잠깐 써보면 충격량은 힘과 뭐의 곱이다? 시간의 곱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약자로 써보면 충격량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힘의 단위 뉴턴,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세크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뉴턴 세크라는 단위도 있겠지만요. 이걸 좀 더 해봅시다. F는 우리 알고 있는 공식 뭐가 있나요? F는 위에 있는 거 MA 있죠? 그래서 M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 해주죠. 근데 요 A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요거 약자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니? 제일 위에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 델타 T분의 델타 V 해줘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써주면 M 델타 T분의 델타 V 곱하기 델타 T 해주니까 TT 약분하면 결국은 뭐니? 요거 M 델타 V입니다. 속도의 변화량 곱하기 질량이 되니까 요거는 M V 마이너스 V 제로라고 쓸 수 있죠? 델타 V니까 속도의 변화량. 그래서 V는 나중 속도, V0는 처음 속도 해주면 요거는 MV 빼기 MV0. 그래서 요거는 MV는 뭐니? 운동량이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면 P 빼기 P0.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이니까 이건 결국야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 뭐니?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요거가 같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과의 관계를 따져보면 물체가 받은 충격량만큼 물체의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감소시키는 예를 보면 자동차의 에어백은 충돌의 시간을 어떻게 하니? 충돌의 시간 멈출 때까지 시간을 길게 해주니까 충돌 시간을 길게 한 거죠. 길게 하여 충돌할 때 운전자가 받는 힘을 감소시킨다.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요.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똑같을 테니까 요거의 값은 같아. 요거의 값은 같아. 요거의 값은 같아. 요거의 값은 같아. 요거의 값은 같으니까 결국에 뭐냐면 시간을 길게 하면 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시간을 길게 하면 얘가 작아져야지 요 값이 일정하죠. 그래서 요런 에어백 같은 경우는 시간을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보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의 값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공식이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서로의 힘을 작용하는 두 물체가 위치에 따라 위치 변화에 따라 가지는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 걸 뭐라고 얘기하니?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기준 위치에서 얼마큼 변했는지 그래서 여기에 질량 m이라는 물체 놔두면 가만히 놔두면 mg만큼 내려오려고 하죠. 지구가 땡기니까. 그런데 요 물체에다가 높이 h만큼 이동시켰었다. 그래서 요 위까지 올려주면 이 물체의 해준 일은 mgh가 되고요. 해준 일은 이 물체의 일할 수 있는 능력, 포텐셜 에너지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mgh가 되겠죠. 탄성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기억하니? 이렇게 해서 F와 K, 늘어난 길이 X를 가지면 이렇게 후계 법칙에서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해준 일은 FW는 2분의 1 KX의 제곱 되죠.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mgH가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는 힘만 작용하여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 그럼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다른 에너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 에너지로 변화되므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고 하죠. 개념 정리를 한번 봤고요. 그거에 의해서 개념 적용하는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1번.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변하는 예를 적자라는 것은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기. 에스컬레이터라고 얘기하면 그 일정한 방향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속력이 일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기 얘기하면 에스컬레이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래쪽 묘면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가 돌아가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계단 움직이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테고요. 실제로 사람이 닿는 부분은 발을 닿는 부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닿을 거야. 이렇게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기라고 얘기하면 좀 이 문제가 좀 애매한데 요 부분에서는 속력이 일정할 테고 요 부분에서는 일정할 테고 요 부분에서는 일정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요 부분을 나누면 요서부터 여기 A 구간, B 구간, C 구간이라고 얘기하면 A, B, C 구간은 속력은 일정할 수 있어. 그런데 방향을 따져보면 A에서 B는 변했고요. B에서 C도 변했어.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 아닐 겁니다. 일정한 빠르기로 회전하는 회전 목마를 타고 돌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빠르기라니까 속력이 일정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를 해보면 회전 목마의 경우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일정합니다. 근데 이거 원운동이죠. 원운동이니까 매 순간 운동 방향은 그 원운동의 접선 방향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뀔 겁니다. 이번의 경우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둥근 레일을 따라 내려가기. 둥근 레일을 따라 내려가 얘기하면 원운동이냐? 이건 아니에요. 원운동은 아니고요. 레일을 따라 내려가기니까 내려가는 상황이야. 그러면 내려갈 때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위에서 본다고 합시다. 위에서 볼 때 이렇게 돌아가는 둥근 레일이니까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둥근 레일을 돌아가는 시점으로 따져보면 위에 있는 원운동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옆에서 볼 때 위에서 볼 땐 그럴 때 옆에서 볼 때는 요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롤러코스터니까
요게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돌아서 내려갈 수도 있고요. 또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돌아서 올라갈 때는 속력은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니까 속력은 느려질 테고요. 또 위에 있던 것이 내려오게 되면 위치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속력은 점점 빨라질 거예요. 무슨 말이니?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롤러코스터는 시간도 속력도 바뀌고요. 크기도 바뀌고 그 다음에 방향도 계속 바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면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요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타고 내려가요. 이게 아래로 내려갑시다. 그럼 내려간다고 하는 순간이라고 하면 속력 V가 있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 타고 내려간다고 얘기하면 이 엘리베이터는 처음부터 V라는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니 아니면 멈춰있던 엘리베이터를 사람이 탄 거니. 다시 말하면 V0라는 속도가 있을 테고요. 나중 속도 V가 있을 때예요. 근데 V0는 당연히 얼마야? 제로에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V는 얼마야? 일정합니다. 뭐 특정한 속력, 뭐 10m/s, 뭐 5m/s 있겠지. 5m/s로 그냥 얘기를 하면 속도는 변합니다. 속력. 그래서 요거의 경우 속력은 일정하니? 아니죠. 속력이 일정하지 않지만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 아래쪽 방향으로 일정할 겁니다. 틀리겠죠?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달리기를 따져보면요. 운동 방향은 어떻게 돼? 처음에 시작점 그리고 도착점이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달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달린다고 쳐. 그러면 처음 속력 당연히 제로고요. 나중 속력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 속력 얼마큼 날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처음 속력 나중 속력 일정한 거니 아닌 거니?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지 않죠. 하지만 또 하나 뭐야? 방향은 어떻게? 방향은 일정할 겁니다. 그래서 틀리겠죠. 답은 그게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압축 공기를 분사하여 착륙하는 비행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해리어인가? 해리어 비행기, 영국의 해리어 같은데요. 보자. 이 비행기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착륙하는 동안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나타낸 것은 요 사이 간격. 다시 말하면 비행기 요 사이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된 거니? 점점 줄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줄었으니까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줄었어. 다시 말하면 속력이 점점 느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속력은 일정하다. 1번 마저 틀려. 그렇죠. 틀려져. 비행기에 작용한 알짜임의 크기는 0이다. 알짜임의 크기 0이란 얘기는 뭐냐면 알짜임의 크기가 제로가 되면 관성의 법칙으로 따지면 알짜임이 작용하지 않으면 알짜임이 0이면 그 물체는 정지하거나 일정한 속력이어야 되지. 그런데 요거 정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정지한 그 부분은 아니고요. 내려오면서 속력이 점점 줄어들었어. 그러면 알짜임이 제로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틀리고요. 착륙하는 동안 압축 공기를 위쪽으로 분사했을 것이다. 보자. 요 비행기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고 있어. 아래쪽으로 분력을 받으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속력이 점점 증가해야 돼. 아래쪽으로 속력이 증가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속력이 점점 감소했죠.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야? 위쪽으로 힘이 그거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작용한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행기가 그려보면 날개가 있고 앞날개가 있고 비행기가 뒷날개 있고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중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중력을 받으면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돼. 그런데 뭐가 있어? 위로 밀어내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표현하기 그런데 양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얘가 위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의 경우는요.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비행기가 아래쪽으로 뭐를 밀어내? 공기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내보내면 압축 공기를 아래로 내보내면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그거의 반작용으로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착륙하는 동안 압축 공기를 위쪽으로 분사했을 것이다 아니고 무슨 방향이야?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작용한 알짜임의 방향은 연직 아랫방향이다. 연직 아랫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연직 아래 방향이 돼 버리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니?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연직 R자임의 방향이 아래 방향이 아니라고 얘기합시다. 다시 말하면 R자임의 방향이 위쪽 방향이라고 얘기하면 이 비행기는 어떻게 가야 돼?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렇죠? 압축 공기가 비행기를 미는 힘의 크기는 비행기의 중력보다 크다? 보자. 압축 공기를 아래로 비행기를 미는 힘이 중력보다 요 힘의 크기는 요 두 힘, 다시 말하면 공기를 밀어내는 힘과 힘이 같다는 얘기죠. 이건 작용과 반작용이 같아요. 그럼 중력과 힘을 비교했을 때 밀어내는 힘, 위로 올려주는 그 힘이 더 커버리면 아래로 내려오겠니? 위로 올라가겠니?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틀릴 겁니다. 그렇죠? 그럼 3번 봅니다. 3번.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를 따라 4m/s로 운동하는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사람이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가속도를 유지하며 6초 동안 달려 42m를 이동하였다. 이 사람의 가속도의 크기는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가속도 운동 공식 세 가지 있었죠? 어떤 거 있었나요? V는 V0 플러스 AT, 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또 EAS 이꼬르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세 가지 공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문제에서 3번 문제 풀어오는 거예요. 페이지 47페이지. 처음 속도가 V0는 4m/s예요. 운동방향으로 일정 가속도를 유지하여 6초 동안 달렸으니까 걸린 시간 t는 6초고요. 이동거리 몇 미터 이동했대? s는 42m래. 그 다음에 물체의 가속도 a 물어본 거죠. 그럼 a, t, s, a. 그럼 뭐가 없나요? 뭐가 없어요? v가 없죠. 그러면 요 공식에서 첫 번째 공식은 뭐가 없어요? S가 없고요. 두 번째는 V가 없고요. 세 번째는 T가 없습니다. 그래서 V가 없으니까 어떤 공식을 쓰다? 요 두 번째 공식을 씁니다. 그래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을 쓰는데 한번 대표해보자. S는 42m가 될 테고요. V0는 4m/s 곱하기 걸린 시간 몇 초? 6초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6초에 제곱해 줍니다. 그러면 42는 64, 24 플러스 66에 3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8A. 그래서 이거 넘기면 16, 18, 18 이꼬르 18A. 그래서 A는 얼마다? 1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에는 1m/s입니다. 이렇게 답이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